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한국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 따라 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효용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제는 물론 전쟁도 문화도 모든 것이 효용 가치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 포기 선언과 함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며 위성 국가를 독립국의 지위로 인정하면서 소련은 해체됐다. 지금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낮다. 그리고 소련의 지위는 중국이 계승하려고 한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의 약점은 소련보다 많다. 소련 쪼개기의 성공은 다종족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여러 종족이 산다. 소련은 산유국으로 수출도 한다. 중국도 산유국이나 수요의 70%를 수입한다. 소련은 부족한 원자재를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입할 때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이 있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 막혀 있다. 미군이 오늘부터 다니지 마. 그러면 봉쇄된다. 모든 무역은 기축 통화인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세계 시장의 일원일 뿐이다. 중국은 1대1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미국의 집요한 방해로 돈만 쏟아 붓고 진척이 없다. 해군력 건설도 현재 미해군만큼 이루려면 50년은 걸린다. 소련은 체제 내에서 안정된 사회 구조였다. 공산당에 충실한 당원과 국민이 있었다. 중국은 정치 지도 체제에도 파벌이 있고 군부도 군벌이라 불리는 파벌이 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국력은 상승세를 탔지만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나 불법으로 도시노동자가 된 농민공이 수억 명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농민공을 수탈하여 10억이 먹고 산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다음은 흑인 흑호라는 호적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부모가 무식해서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둘째를 출산하고 호적에 올리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약 1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배가 넘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고 본다. 농민공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경제 현장에서 수탈의 대상이다. 답은 농민공과 같다. 중국 인구의 3분의 1, 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태로 일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그러면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억 단위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중국은 부동산과 금융이 위험 수위이다. 버블 경제의 위험을 보고도 허상의 발전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포위망의 끈을 조이는 곳이 동북아시아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계획했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했다. 미항모 전단이 서해에 들어올 필요 없이 공군기지를 사용했을 때 공군기가 이륙하면 바로 공격거리가 된다. 한반도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는 말할 것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크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 10대 무역국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다른데 신경 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 중국 스스로의 판단대로 뒤통수에 붙은 망치이다.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 시켜준 다음 미국의 기대 이익을 살펴보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협력협정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로켓을 만들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달 탐사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건 미국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보다 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든 한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건 중국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가지면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철진한 기술을 넘기고 저가의 항공기를 만들어 한국이 그 시장을 먹으면 중국의 군수산업은 죽이고 미국은 간접 판매하는 것이 된다. 우주산업 역시 미국에서 발사하는 상업용 로켓은 경제성이 떨어져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가 그 시장을 놓고 각축 중이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 150억에서 500억쯤 든다. 이 시장을 미국의 기술로 한국이 로켓을 만들어 한국이 장사하고 미국은 커미션 먹겠다는 거다. 한국형 최신 이지스함의 건조 비용이 1조 3천억인데 미국의 주말특급 이지스함은 5조 원가량 든다. 미국이 자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저가 무기를 만들어 팔기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럼 그런 관련 산업과 기술이 있는 동맹국에 라이선스 생산을 주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맞다. 그게 한국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제조 비용이 든다. 가성비로 따지면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다. 한국이 미국의 낙점을 받은 이유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근간이 있기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기에 우리의 깜놀할 저력을 보여주었기에 세계 1등 패권국가 미국의 러브콜을 받은 거다. 미국은 북한도 주목한다.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럼 동기를 부여하면 남한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은 물론 미국의 자본을 투입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에 투자하여 남한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에너지 소비만 약 250만 배럴로 세계 8위인 남한에다 북한까지 합해 연 500만 배럴 소비로 미중 러에 이어 세계 4위권이 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잉여 에너지 최대 수출국으로 아시아로부터 막대한 돈을 걷어 갈 것이다. 통일 비용 걱정하는 분 아직 있는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이 활성화되면 중국의 힘은 사그라질 것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겁잡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너지면 티베트와 신강 위구르는 독립하고 북부와 남부는 분할될 거다. 북경어, 상해어, 호남어, 남창어, 광동어권으로 세분되거나 북경과 상해, 이남으로 나뉘고 내몽고와 동북 삼성 만주에 이 분할되면 중국은 소련보다 철저하게 해체된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고 기술을 전수해서 저비용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 중국을 고사시킨다.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북한을 발전시켜 미국 상품 에너지의 수입국으로 만든다.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압박작전에 들어간다. 중국은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아시아 경제권을 장악하려던 계획이 좌절되면 무너진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게 불침함모 전단이자 중국으로 진격할 기갑군단 기지이기도 하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강해야 이루어지며 통일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는가? 70년간 떨어져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지는 편이고 누가 이기는 편인지 제대로 알고 동맹을 존중할 수 있는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적 자세를 반성하고 대항하여 싸울 각성이 되었는가? 개인의 각성이 되어야 한국인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서민영 서울상대 동창회보에서